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그 주택의 건설이라도 등록 사업자는 다 했고, 사실은. 그럼 이번 시간에 이제 그 44페이지 공동사업주체부터 보는데, 44페이지 제목은 이제 공동사업주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업주체는 크게 나누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업주체가 뭐라 했습니까? 시행자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등록을 했을 때, 등록 사업자도 있고, 등록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일비자입니다. 그러면 비등록 사업자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공공사업주체가 있고요.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공동이 나옵니다. 공동. 네. 공동사업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사업자는 이미 우리가 했잖아요. 했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공동사업주체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안일비자입니다. 그래서 등록 규모에 해당되지만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그 자체가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사업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등록을 왜 하겠느냐? 등록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나누면 공공이 있고 공동이 있는데, 공공은 국가, 지자체, 주공, 지공, 지방공사, 마지막으로 이제 공익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공익법인이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사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예를 들면요,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집 없는 사람을 물색을 해가지고요, 구속요건만 맞추면 집을 공짜로 지어주는 곳입니다.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이런 데는 이제 공익법인이라 해서 등록을 안 한다는 거죠. 아파트를 지어도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등록을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공동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등록 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주택조합, 이때 조합은 주택조합을 말합니다. 주택조합이 같이 할 수도 있고, 고용자. 그러면 등록사업자는 개인적으로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사업자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할 때는 등록을 필요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누구하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 토지 소유자하고 할 때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할 때죠. 지주. 근데 이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파트너가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사업자하고도 할 수 있지만, 주택공사하고도 할 수 있고, 지방공사하고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또 지자체. 지자체하고도 할 수 있고, 주공하고도 할 수 있고, 지방공사하고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그럼 요거는 이제 끝에 말이 뭐냐면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시행을 할 때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고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 있죠. 법인. 따로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을 따로 불렀어요. 고용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용자. 고용자는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 고용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고용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 회사죠. 법인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고용자는 누구하고 하냐면 등록한 건설회사 있죠. 등록사업자와 건설회사하고 할 때 이때는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때는 공동으로 시행. 끝에 말이 하여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시험에는 요 끝에 말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 있다 해야 되는데 하여야 한다면 틀리죠 또. 근데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면 또 틀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되고요. 하여야 한다는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틀린 지문이 됩니다. 서로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요 끝에 말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등록사업자는 그게 공동사업주체로서 토지 소유자하고 주택을 같이 건설한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그러면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 있죠. 이럴 때는 같이 묻혀서 하기 때문에 굳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등록사업자가 등록돼 있잖아요. 등록돼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동을 하니까 굳이 이 토지 소유자도 묻혀서 하는 거거든. 같이 한단 말이야. 그럼 굳이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등록사업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뭐. 건설회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건설회사가 조인트가 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죠. 이미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또 등록해?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공동사업체는 토지 소유자고 할 때는 또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같이 하면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주택조합은 여기 보세요. 등록사업자하고도 할 수 있지만 누구하고도 할 수 있어요?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하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글자 따면 어떻게 돼요? 주택조합은 등지주지. 등에 좀 지주지. 등지주지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등록사업자는 지자체와 주공지방공사와 함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런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합은 지자체, 주공지방공사와 확대해서 같이 함께 공동으로 할 수가 있지만 등록사업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토지 소유자하고 할 때는 공동으로 할 수가 있을 뿐이죠. 그러면 단독으로 할 때는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 등록사업자는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사고 할 때, 토지 소유자고 할 때는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동사업체는 등록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공동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주택조합이 있죠. 주택조합이 만약에 공동으로 안 하고 사업주체로서 나선단 말이죠. 그러면 주택조합은 따로 설립의 단계이지 설립인가를 받으면 할 수가 있어요. 설립인가를 받아서 따로 하기 때문에 이 절차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는 조합이 아니잖아. 건설회사, 일반적인 건설회사를 말하기 때문에 조합이 만약에 등록사업자, 건설회사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은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시행한다 그러면은 공동사업주로서 등록할 필요가 없다. 고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주체이든 공공이든 공짜가 들어가는 거는요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건설회사는 다 등록을 해야 되는 아까처럼. 자, 그 다음에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요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이제 이런 건설회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등록을 했단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까지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이 등록사업자인데 이미 등록이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시공까지 하겠단 말이야. 그러면 시공 능력을 구비하게 되면요. 시공자
자가 된다 이거죠. 시공자로서 자격이 있다 이 말이죠. 예, 요런 이제 시공자 자격을 뭐냐면은 건설 사업자, 건설 사업자로 간주되는 등록 사업자로 갑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 뭐 나온다 그러면요,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미 등록 사업자는 등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등록돼 있죠? 예? 등록이 됐는데 무슨 능력까지 구비하면은, 시공 능력까지 구비하게 되면은 무슨 자로서? 시공자로서 자격을 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건설 사업자로 간주되는 등록 사업자가 된다는 거죠. 따로 이제 건설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이 이 사람은 이제 건설 사업자로 간주가 돼요.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자로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시공자 시공 능력을 주택법에서 갖췄잖아. 갖췄다면 시공자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시공 능력이요? 이번에는 이제 자본금, 기술 능력, 인력, 그 다음에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실적. 등록 사업자가 이미 등록이 됐어요. 등록이 됐는데 무슨 능력까지 갖추면 이미 등록이 된, 아시겠어요? 이미 등록이 된 등록 사업자단 말이죠. 예, 무슨 법에서? 주택법에서 등록됐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능력 갖추면은, 시공 능력을 갖추면은 무슨 자로서? 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공을. 시공까지 해줄 수 있다. 그럼 건설업자가 이제 이 법률에 의해서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를 건설할 수가 있다고 이제. 원래는 사업만 시행을 하잖아요. 시행만 하지. 분양 사업을 시행만 하지 시공을 못 하거든요. 시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시공자도 되고 시행자도 되고 이런 이야기죠. 그러려면은 니네가 시공 능력을 구비하거라 이겁니다. 그럼 자본금이 조금 높아져요. 개인은 얼마냐면은 자산평가액으로 따져가지고 10억 원 이상 있어야 되고요. 10억 원 이상. 법인은 5억 원 이상. 출자금이죠. 예, 출자금이 일단은 5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술 인력인데요. 기술 인력은요, 3명 이상이에요. 3명. 그래서 이제 기술력은요, 이렇게 해야 돼. 토목이든 건축 분야 각 한 명씩 있어야 돼요. 분야별 각각 한 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돼. 3명 이상. 그러면 토목이 2명이 되든지 건축이 1명 되든지 토목 1명, 건축 2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그럼 각각 한 명은 다 포함이 돼야 되겠죠? 예, 토목 분야 1명 기술인입니다. 3명 이상의 기술인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 사업자는 각각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공을 하려면은 이제 3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2대1이 되든 1대2가 되든, 그죠? 예, 토목이든 건축이든요. 이 토목 2, 건축 1명, 기술인이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토목 1명, 건축 2 이런 식으로 3명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적이 있어야 돼.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실적이 뭐냐면은 최근 5년간을 봐야 되겠죠. 최근 5년간에 1년 동안에 20호씩 계산하면은요, 도심 같은 경우 30호지만 30세대이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주택이라 보고 최근 5년간에 1년간 20씩 곱하면 100호, 100세대 이상이 나오겠죠. 호는 단독이고요. 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에 100호나 100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면은요, 이 사람은 등록된 등록 사업자지만은 시공까지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시공자로서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시공은 반드시 몇 층밖에 안 돼요. 원칙적으로요. 5개층 이하밖에 건설할 수가 없어요. 주택은 5개층 이하만 건설됩니다. 단 각 층에 거실에 각 층 있죠. 각 층의 거실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바합이 바닥면 300이죠. 300.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내마다 직통 계단 있죠. 예, 직통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때는 6계층, 층수가 딱 6계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을 뿐이다. 6계층입니다.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 합계가 300 이내마다 직통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한 개소 이상이 직통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면 6계층까지는 되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가 주택은 6층 이상부터는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돼요. 승강기. 그러면 6층인데도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하려면은 거실의 바합이 300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6계층인 주택이라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계층 이하밖에 안 돼요. 원칙은. 아시겠어요? 안 되는데 6계층까지 할 수 있으려면은 직통 계단이 300 이내마다 설치되어 있다면 이거는 6층짜리만 지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예외적으로 잘 보세요. 이제 이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6계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러면 6계층 이상은 원래 건설이 안 되는데 건설을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가 뭐냐면은 6계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실적이 있거나 6계층 이상입니다. 옛날에 이 등록 사업자가 건설 사업자로서 이제 등록을 해갖고 6계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 실적이 이미 있더라 이겁니다. 예, 있거나 또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실적이 있더라 이겁니다. 무슨 주택? 공동주택의 건설 실적이 있더라. 그러면은 이거는요, 또는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몇 계층까지도 할 수 있다. 6계층 이상도 건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류가 3개입니다. 5계층 이하, 6계층 이상. 5계층 이하밖에 안 돼. 그런데 바합 어쩌고 하면서 직통 계단이 나오면은 6계층까지만 되고, 6계층인. 그 다음에 6계층 이상 건설하려면은 6계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에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있을 때는 6계층 이상도 건설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아무튼 실적이 있어야 돼. 실적이 있어야 돼. 건설 실적이 없는데 6계층 이상 건설하도록 합니까? 아무리 이렇게 구비를 해도 건설 실적이 없으면 안 돼요. 6계층 이상은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건설 실적이 있는 사람이 또 건설을 잘해요. 뭔가. 그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실적이 있는 사람이 또 아파트 잘 짓잖아요. 마찬가지로 6계층 이상을 건설을 하려면은 니네가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아파트 건설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에 300세 이상의 공동택의 건설입니다. 단독 아니에요. 우리 시험이 어디까지가 객관식이 주관식이 나오냐. 요거 3에다가 갈로하고 300에다가 갈로를 집어넣었어요. 요게 세상천지 시험에 나온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 앞에 건설 사업자로 간주된 등록 사업자이다. 갈로 속에 맞는 내용의 숫자를 써넣으시오. 아라비아 숫자를 써넣으시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6계층 이상이 건설할 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아파트를 어쩌고 하고 나머지 이제 최근 3년간에 300세 이상 이걸 갈로로 딱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거. 그 되게 이제 어디서 헷갈리냐면은 요거 5년간 100세대 있잖아요. 이거.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많이 헷갈리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5년간의 100세대는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시공능력 구비하는 조건이고, 요 실적은요. 시공자로 되기 위한 실적이고, 그러면 됐을 때, 시공자로서 자격을 갖췄을 때 실적은 6계층 이상이 됐을 때는, 요거는 최근 3년간 300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되기 전에 실적. 그죠? 요거는 시공자로서 되고 난 이후에 실적이 있어야만이 6계층 이상 건설할 수 있는 실적. 예.
그래서 요거 5년간 500하고 3년간 300하고 굉장히 많이 헷갈리더라 합니다. 나중에 시험장 가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분명히 봤는데 5년간 500, 5년간 100세대던데 그거는 시공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고 아직 시공자 안 됐잖아요. 그럼 되고 난 다음에 6개층 이상의 건설을 하려면 3년간 300이죠. 예,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있죠? 등록 사업자와 되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앞에 우리 공부한 거 있죠? 그게 등록 사업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지, 시공 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요건인지, 6개층 이상을 건설하기 위한 요건인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요, 요 정도까지 수준이 나와야 돼요.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요 정도까지 수준이 나와야 돼요. 아무리 기초라도 이 정도 수준이 안 나오면요, 시험장에 가면은 100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한 문제 가지고 당당히 결정돼, 한 문제. 왜? 우리는 상대평가거든요. 상대평가는 점수 1점 모자라 떨어진 분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타이트하게 계속해서 해도 내가 시험장 가서 실수 한번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실수.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요거, 제가 판스를 이렇게 한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을 해 놓으세요. 촬영. 사진 있죠. 사진 찍으세요. 그냥. 예. 필기를 하려니까 시간이 없어. 그럼 사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댁에 가셔가지고 차분히 정리 한번 하셔야 돼요. 공부는 한번 이렇게 내가 정독을 해가지고 차분히 정리를 하는 순간에 내가 암기가 계속되는 거죠. 정리하면서 암기시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고생 끝났어요. 이제. 예. 거의 이제 한 단계는 이제 넘은 거, 1단계 넘은 겁니다. 고비를 넘었어요, 이제 고비. 예. 우리가 고비가 있잖아요. 공부의 고비. 그 주택법의 고비가 요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예. 이 고비 넘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는 쉬워요. 자, 오늘 공부는 요거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지금 공부한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확률이 한 30%, 40%밖에 안 된다 보면 돼요. 예. 근데 이 사업계획 승인은 시험의 확률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거 있죠? 이거는 공부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요. 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우리가 별표 3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자동차로 말할 것 같으면 엔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모른다. 그럼 공부 하나 많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겠다 말이죠. 그러면은 주택법에 따라서 어떤 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안 받는 게 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죠. 뭐 규모가 될 수도 있지만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크게 나눠서 이 사업이 뭡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거하고 주택 건설 사업하고 대지, 이거를 땅을 조성하는 걸 대지라고 합니다. 논밭 있잖아요. 논밭을 밀어가지고 아파트 짓죠. 그러면 여러분들 임야 사시는 분이 있어. 대개 임야 있죠. 임야 있죠. 산 있죠. 임야 산지. 이거를 헐값에 이걸 돈으로 사는 분이 있는데요. 절대 아파트 못 짓습니다. 임야는. 왜 그러냐면 경사도가 이게 있거든요. 경사도가 25도, 15도만 넘어도요. 이거는 사업성이 없다 그래요. 우리가 막말로. 아파트 지을 때 경사도가 있으면요. 사업성이 없어요. 이게 전부 흙을 파야 되거든요. 파가지고 아파트 짓는 파는 돈이 더 들어. 땅을 파가지고 평평하게 만드는 거 있죠? 그 돈이 더 든다고, 지금 아파트 짓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임야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경사도가 있는 거는. 그런데 논밭은 쉬워요. 논밭은. 왜? 논밭은 그냥 메꾸면 됩니다. 메꾸면 쉬워요. 그냥. 논밭 흙을 부으면 돼, 그냥. 그래서 이 논밭 같은 경우는요, 사놓으면은
언젠가는 뭐 그린벨트 지역이 풀려버리면은 이거는 황금알을 낳는 땅이 돼버립니다. 그냥 아파트 지을 수가 있어요. 농지 전용 허가 받아가지고 또는 이렇게 이제 뭐 전용 부담금이 좀 있지만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젠가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농업 도시가 아니잖아요. 농업 국가가 아니잖아요. IT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 건설 사업하고 대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주택을 건설하는 거는 규모가 물론 선생님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이 있잖아요. 그죠? 공동. 그러면 단독이든 공동이든 말이죠. 원칙이 있어. 원칙. 다 원칙이 있겠지. 원칙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하고 말이죠. 30호 이상. 요거는 공동은 30세대 이상이 되면은 30세대 이상으로 뭐 주택을 건설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 받아야 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그죠?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그건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30호나 30세대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하고 주택 건설 사업을 한다. 많이 짓는 거죠. 많이 짓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당시에. 연간 규모가 아닙니다. 1년 동안 규모가 아니고 그냥 신청 당시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30개 넘게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허가를 받아서는 안 돼요. 건축법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러 가야 돼요. 따로. 많이 왕창 짓기 때문에. 많이 짓는 거는요. 사업계획 승인권자 찾아가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파트 지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몇 세대 짓습니까? 30세대 넘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그 예배가 50호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50세대 이상입니다. 40개는 없어요. 50 아니면 50개가 딱 넘어요. 그러니까 50개가 넘어야 되는데 단독에 50개 넘는 거는 두 가지가 있고 공동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또 그러면 다른 애들은 30개만 넘어도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50개가 넘을 때 사업계획 승인 여유가 있잖아요. 야, 우리 있잖아. 우리는 50개 넘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첫 글자 따서 공한, 단정입니다. 첫 글자를 따서 암기를 하면요. 공한, 단정.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이 중국은요, 변기가 이렇게 납작하게 돼서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변기 아시죠, 그거? 공항인데도 변기가 이렇게 다 보여. 맞은편에서 다 보여. 상대방의 다리 모양이 다 보여요. 왜? 문이 여기까지 딱 돼 있거든, 문이. 이렇게 문이 달려있어. 그럼 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리가. 다 보여요. 상대방의 공항인데도 그래요. 그런 공항이 있어요. 시골 공항. 중국에는 다 이게 평면이에요, 평면. 아직까지는. 근데 몰라.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세련돼 가지고 우리처럼 우리나라 화장실이 최고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유럽 가면요, 화장실이 별로 없어요. 더 없어. 화장실 한번 이용하는 것도 뭐 사 먹어야 돼. 가서. 어렵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비밀번호가 다 넣어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급할 때는 딱 기다렸다가 사람 나올 때 싹 들어가는 겁니다. 안 사 먹어도 돼. 아는 사람이 딱 나올 때 나온과 동시에 싹 들어가면 돼. 그 동작이 빠르면 돼요. 근데 제가 왜 공안 단정이냐? 이 여기 저기 뭐죠? 아까 공공택지 있죠? 이 공공택지 중에서 1단의 토지를 공급받은 겁니다. 토지를 공급받았어. 자, 1단의 토지가 뭡니까? 뚝 때려주는 거예요. 야, 요거만큼 줄 테니까 공공택지를 딱 잘라가지고 국가가 말이죠. 야, 이번에 공공택지 나왔는데 이만큼 토지를 잘라줄 테니까 여기 단독주택 지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50보 이상 되더라도 50보 이상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고, 한옥 마을 아시잖아요. 한옥은 50보 이상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한옥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뭐 산옥 형태로 짓지 않고 그냥 단독주택 지으면 30개만 넘어도
뭐 30호 이상만 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한옥은 50호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는 거예요. 한옥 기억해야 돼요. 한옥. 예, 한옥. 그 다음에 단지형 있죠. 예, 단지형 다세대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단지형 다세대하고 단지형 연립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용 면적이 30은 넘어야 되겠죠. 인간적으로. 예, 그리고 진입되는 도로 폭은 6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회전해서 나와야 되거든, 차가. 진입도로 폭이 너무 좁으면요, 차가 회전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입도는 6m 이상이 돼야만이 차가 회전이 돼요.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어요. 6m 이상 되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회전이 된다고. 근데 4m밖에 안 되잖아요. 차가 이게 뒤로 나와야 돼요. 뒤로 백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진입되는 폭이 6m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전용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은 세대당, 무슨 당? 세대당입니다. 세대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 진입도 폭이 6m 이상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럴 때 50세대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제 소형주택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30세대죠. 소형주택은 3세대 이상 되면 무조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안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방식이 이제 자력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수용 방식, 화인지 방식, 무슨 자력개발 방식이 그 중에서 이제 자력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력개발 방식으로 했을 때죠. 방식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50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자력개발이 뭐냐면은 이제 도로 상하수도는 시장 우수 구청장이 설치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정비한다는 거다. 내가 스스로 주택 정비할게. 지네가 알아서 주택을 건설하거나 정비하거나 보존하겠다 이겁니다. 알아서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는 방식이라 그래서 자력개발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달동네 개선 사업인데 주민들이 알아서 하겠다네. 자기들이 주택을 건설할 수도 있고 정비 보존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도로 상하수도만 시장 우수 등이 설치하면 되겠네? 그렇죠. 예, 그 대신 이제 주택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이런 자력개발 방식도 허용됩니다. 예, 환지 방식도 허용되고 수용 방식도 허용되지만 자력 방식이 허용돼요. 그럼 자력 방식으로 했을 때만 50세대 이상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예요. 조건이 까다롭죠?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무조건 하고 얼마? 30세대 이상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죠. 이런 말이 없으면은 재개발, 재건축 없다고 했어. 그러면 없는 거는 50세대 못 받겠죠. 그러면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원칙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명단이 없는 거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30세대 이상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공항에 가면은, 중국에는 공항만 좀 단정하더라.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많이 개선됐죠. 그래서 공한 단정. 예. 공한이라. 그러니까 발음이 잘 안 되니까 한이라 그냥 항인데 공한이라고요. 공한 단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거 정비구역 안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정비하거나 보존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걸 자력개발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흔히 그래서 이렇게 자력개발 방식으로 했을 때만 50세대 이상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지 조성 사업은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조성했을 때입니다. 예, 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만 제곱미터가 아니고 9천 정도 된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필요가 없죠. 예? 그럼 뭐 받아요? 개발행 허가 받아야 됩니다. 개발행 허가, 행위 허가를 받으면 돼요. 예, 그래서 만 이상이 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누구한테 받아야 되지? 사업계획 승인권자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사업계획 승인 비대상이 있습니다. 안 받는 게 있어요. 안 받는 거. 누구한테 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택하고
주택 복합 건물. 근데 요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이라도 이제 유통은 빼죠. 유통은 안 됩니다. 유통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통 상업을 제외한 일반 상업, 중심 상업, 근린 상업, 이런 상업 지역이 해당되는 거고, 유통 상업 지역을 제외한 상업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주거 지역 나오죠. 준주거 지역. 그리고 요 지역에서 이제 주택은 300세대 미만입니까? 주택은 300세대 미만이 돼야 됩니다. 미만이 되네. 주상복합 건물이.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요거 세 번째죠. 주택에 대한,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만의 연면적의 비율이, 주택의 연면적의 비율이 이렇게 곱하기 100을 한단 말이죠. 그럼 비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비율이 90% 미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의 수가 300세대 미만이 되고, 주택 복합 건물인데 주택과 주택이 아닌 용도, 다른 용도와 복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밑에는 백화점이야, 백화점. 밑에는 백화점이고 위에가 아파트란 말이에요. 아파트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주상복합 건물이죠. 이걸 주택복합 건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요 지역이 지금 상업이나 준주거 지역에 해당됩니다. 유통상업 빼놓고. 그래서 주택의 수가 지금 얼마예요? 300세대 미만이니까 여기 299로 합시다. 299로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전체 연면적이, 만약에 이제 전체 연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면적이, 아파트 요 면적, 차지하고 있는 면적, 요게 90% 미만이 돼야 된다는 거죠. 90% 미만. 아시겠어요? 90% 미만. 근데 만약에 이제 아파트는 95%인데 연면적이, 백화점은 꼴랑 5%다. 그럼 어떻게 돼요? 95%니까 90% 미만이 아니고 넘어죠? 90% 넘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 백화점이 연면적이 11% 정도 되고 90% 미만이 했잖아요. 그럼 아파트가 89%다. 이렇게 되면 맞겠죠? 90% 미만이잖아요. 그죠? 백화점이 11%밖에 안 되고 아파트 면적이 89%다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안 받습니다. 아파트 수는 299죠. 300 미만이죠. 딱 맞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사업계획 승인 안 받으면 뭐 받아야 돼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아시겠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허가를 받으면 돼요.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으면은 사업계획 승인까지 안 받고 그냥 그 밑에 단계인 허가만 받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수장님 그냥 뭐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무조건 지으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니까.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를.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법이고 건축법에 대한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건물이니까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에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무슨 돈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농협중앙회가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누가? 농협중앙회가 지원하는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아요. 얼마 이상 되더라도, 요 규모가 넘더라도. 그러면 농어촌 지역에도 뭐 아파트 지을 수가 있겠죠. 30세대 이상. 그 농협중앙회 지원 안 받아가지고 농어촌 지역에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30세대 이상 짓는단 말이죠. 단독으로 3대 지어도. 그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 따로 안 받습니다. 뭐가 지원받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지원하는 자금인데, 여기 주택도시기금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는 나온 적은 없는데, 자, 이번은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시험에 나오냐? 요거. 300에 갈로 딱 치버리고요. 그 다음에 90% 미만, 90%, 요거. 300하고 90 있죠? 요 갈로 치넣기 해가지고 평소에 갈로를 이렇게 쳐놓은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300하고 90% 미만, 요거. 그 90% 미만은 뭐다? 비율이죠, 비율. 예, 전체 건물에 대한 주택만의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예, 전체 건물이 100이잖아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백화점이 11%밖에 안 되고 아파트가 연면적 비율이 89%다. 그럼 90% 미만이니까 이런 경우만 사업계획 승인 안 받는데, 근데 아파트가 300이 넘어버렸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죠. 300세대 미만이니까요. 사업계획 승인 안 받는 겁니다. 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몇 페이지까지 했나요? 예, 그래서 요게 사업계획 승인, 예,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택조합도 나오겠지만, 예, 조합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예, 이 사업계획 승인이 굉장히 뒤에 나옵니다만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조합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에도, 뒤에,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도 뒤에 보면은 미리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65페이지 있죠. 65페이지. 예, 65페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예, 다 나오잖아요. 65페이지.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이 63페이지부터 해가지고 63페이지, 64페이지, 여기 사업계획 승인 자체가 63페이지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63페이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간에 뭐를 빠졌습니까? 조합이 빠졌죠. 요걸 다음 시간에 조합을 조금 더 개선하고 사업계획 승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중요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좀 지겨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좀 변형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중요하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부터 이제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규모,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규모,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거, 그런 65페이지까지 일단 정리를 하는 걸로 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주택조합 있죠. 주택조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이 부분은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주택조합부터 하는데 아마 책이 나올 거예요. 책이. 여러분 책이 나올 겁니다. 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괜히 이제 이거 가지고 괜히 진도 나갔다가 책에 나오면 책에다가 또 해야 되잖아. 책에다가 중요한 걸 또 기입해야 되잖아. 물론 뭐 노트 필기를 따로 하겠지만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공부할 때 뭘 준비해야 돼요? 핸드폰을 찍어야 돼요. 찍어 놓고 필기는 뭐 나중에 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할 때 필기를 막 하신 분은요 받아서 찍기 바빠. 그럼 내가 뭘 공부했는지 몰라요. 근데 설명을 가만히 듣는 겁니다. 듣고 있다가 사진 하나 딱 찍어 놓고 집에 가서 차분히 정리 노트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고는 아까 보세요. 등록사업자 요건, 등록사업자가 되는 시공자가 되기 위한 요건, 6개층 이상을 건설하기 위한 실적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눈에 필기를 자기 나름대로 쭉 필기를 해놔야 된다. 그런 거는 책에 있지만 그거를 내가 따로따로 이렇게 요거 따로 저거 따로 해버리면은요 연결해서 공부 안 하고 따로따로 하면은 공부가 안 돼. 그러면은 이제 등록사업자가 되기 위한 요건, 등록사업자가 시공자가 되기 위한 요건, 또 6개층 이상을 건설하기 위한 요건, 이걸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쭉 하다 보면은 그게 실제적인 공부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책에 아무리 있어도 이게 내게 아니야. 아직까지 내게 아니야. 그럼 내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는 노트가 필요합니다. 강의 잘 들으시고요. 필기는 하지 마시고 사진으로 촬영을 하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시간을 제하고 만나 뵀는데 1년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 합격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자신도 있습니다. 저 따라 주시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그 합격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